수학 1 강의 16번째 중과율 및 로그 그래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할 것은 growth rate, 증가율입니다. 자, 여기 증가라고 되어 있고 영어로는 이제 growth, 성장 또는 증가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은 함수가 어떤 함수가 더 빨리 증가하는가, 이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x가 커질 때 그러면 어떤 함수가 더 빨리 증가할 건가, 이 대한 여기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들을 한번 쭉 생각해 봅시다. 자, cx, 여기서 c는 그냥 상수이고요. cx이기 때문에 이거는 선형함수, 리니어 함수가 됩니다. 선형이 되겠고, 그 다음에 x제곱, x3승, 이런 것들은 x에 대한 파워, 거듭제곱이죠. 거듭제곱으로 나타나는 함수. 자, cx보다는 x가 커지면 x제곱, x3승이 더 빨리 커지겠죠. 그죠? 자,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거듭제곱보다 2의 x승 또는 여기 오일러수 2의 x승, 그 다음에 10의 x승, 이와 같이 익스포넨셜 함수, 지수 함수들이 또 훨씬 이 거듭제곱보다 빨리 증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 진짜로 빨리 증가하는 함수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와 같은 팩토리얼 함수입니다. x 팩토리얼. x 팩토리얼은 x 곱하기 x 마이너스 1 곱하기 해가지고 쭉 해서 1까지 곱하는 그런 함수죠. 그 다음에 x의 x승, 요거는 x to the x 파워, 그래서 xx승, 이러한 것들이 이제 진짜 빨리 증가하는 함수가 됩니다. 밑에다가 그림을 하나 예를 위해서 그려놨어요. 여기 보면 여기 x가 여기 수평축이 x축이고 여기 수직축이 y축입니다. x가 증가함에 따라서 첫 번째 여기 나오는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x입니다. y = x, 선형함수의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x가 커지면 y도 이렇게 커집니다. 그 다음 거듭제곱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 x제곱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같이 같은 스케일에 그려봤어요. x가 증가하면 이 x제곱 포물선이잖아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증가를 합니다. 자, 됐고, 그 다음 지수함수, 익스포넨셜 함수를 한번 그려봤어요. 2의 x승입니다. 그려보면 이 포물선보다 더 빨리 x가 증가하면 이렇게 확 커져 버립니다. 2의 x승이란 함수로 그렸습니다. 그 다음 여기 오렌지 색깔 있죠? 오렌지 색깔은 x 팩토리얼이에요. 자, x가 만약에 10이었다고 하면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뭐 해서 쭉 1까지 곱한 거죠. 그런 경우가 되는 경우에는 이게 지수함수보다 2의 x승보다 훨씬 더 빨리 이게 성장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x가 증가하면 거의 수직선처럼 올라가죠. 자, 그 다음 x의 x승, 보라색으로 된 함수인데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x가 증가하니까 이거 그냥 얼핏 보면 y축에 평행한 그러한 형태로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함수만 딱 봤을 때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래프로 비교해 보면 어떤 함수가 더 빨리 증가하는가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순서를 보면 선형, 거듭제곱, 지수함수, 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값을 하나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자, x가 1000일 때 한번 생각을 해 보고요. 자, 첫 번째 여기서 c의 x승, 우리가 c 이거를 1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x를 1000을 하면 그냥 이것은 1000이죠. 그래서 1000, 10의 3승이 되고요. 만약에 x를 1000이라고 했을 때 거듭제곱을 한번 보게 되면 x의 제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x의 제곱 1000의 제곱이니까 10의 6승 되죠. 10의 6승. 그 다음에 1000의 3승 하면은 1000의 3승 같은 경우에는 10의 9승 되죠. 이러한 크기의 수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x를 1000으로 하면 2의 1000승. 자, 그러면 2의 1000승이 되죠. 2의 1000승은
대강 여러분들이 어떤 값으로 나타낼 수가 있냐면 이게 10의 300승 정도 됩니다. 자, 2의 전승은요,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꺼내서 한번 계산해 보면요, 정확하게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2의 전승이기 때문에 2의 전승을 계산해 보면 대략 어떻게 나오냐면 2의 전승은 계산해 보면 이게 1.07 곱하기 10의 301승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2의 전승은 대강 우리가 정리해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여기 있는 10 하나 이쪽으로 옮기면 10 곱하기 10의 300승, 그죠? 10의 300승 정도.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어 나옵니다. 그 다음 2의 x승. 자, 2의 x승 같은 경우도 계산기로 계산해 보면요, 자, 2의 x승 같은 경우에도 2의 천승을 해보면 대략 이 값이 어떻게 되냐면 자, 2의 천승을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요거는 대략 10의 434승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10의 천승이니까 이거는 10의 전승 그대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2의 x승, 그 다음에 오일러수 2의 x승, 10의 x승, 이런 것들은 대략 이 정도 값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의 천승 같은 것은 여기 보면 이게 10의 434승 정도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팩토리얼 한번 계산해 보면요, 여러분들이 1000 팩토리얼 계산을 해보면 계산기로 1000 팩토리얼 한번 해보면요, 이게 숫자가 너무 커서 안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들 계산해 보면 10의 2566승 정도가 됩니다. 특별히 이 x 팩토리얼은 어떻게 우리가 근사화할 수가 할 수 있냐면요, 2의 x승분의 x의 x승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x의 x승 한번 계산해 봅시다. 요거는 x의 x승은 요게 계산해 보면 x가 1000일 때 1000에 이거의 천승이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1000은 10의 3승 되고 이거의 천승이니까 이거는 10의 3천승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죠. 자, 10의 3천승이 되고 그 다음 x 팩토리얼은 x의 x승 나누기 2x승이 되니까 10의 3천승에다가 2의 x승이 아까 얼마였어요? 대략 10의 434승이 되니까 우리가 x 팩토리얼은 계산해 보면 3000 빼기 434 해가지고 1000에 2566승 정도 됩니다. 그래서 x가 1000일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함수 값이 얼마가 되는지 한번 증거를 해봤고요, 계산을 해봤고, 여기 보면 자, 함수가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 종류의 함수로 갈수록 이게 빨리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뭐 10의 천승이라든지 1000의 2566승, 1000의 3000승 이런 것들은 너무 값이 커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큰 수에 대해서는 로그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수에 대해서는 로그를 취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되는데요, 그래서 한번 로그를 취해 봅니다. 위에 있는 수에다가 take a logarithm to the base of 10, 그래서 밑을 10으로 하는 로그를 한번 취해 보면, 자, 로그 1000, 즉 로그 10의 3승은 뭐예요? 밑을 10으로 하는 로그 10의 3승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10의 3승을 밑을 10으로 하는 지수로 나타냈을 때 이 지수가 얼마냐 물어보는 거죠. 따라서 여기 나오는 로그 10의 3은 이거는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10의 6승, 10의 9승은 각각 이걸 밑을 10인 로그로 취하게 되면 이거는 6하고 9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나오는 2x승, 또 2x승, 10의 x승 이것들 전부 다 우리가 로그를 취하게 되면 자 여기 밑이 다 10이니까 지수들만 쭉 가지고 오면 되죠. 보면 로그 2의 x승, x가 1000일 때는 300, 그 다음에 로그 2의 x승, x가 1000일 때 여기 10의 434승이었기 때문에 요거는 434. 자 여기는 어떻게 돼요? 이거 로그 취하면 이거의 밑이 10이기 때문에 이 지수가 그대로 오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 나오는 1000이 그대로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팩토리얼, 즉 로그 x 팩토리얼, x가 1000일 때 계산해 보면 2566 정도 나오고요. 여기 나오는 로그 x의 x승, 이거 계산해 보면 이거는 약이 아니죠. 그냥 3000이 나옵니다. x가 1000일 때.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x 팩토리얼이 2의 x승분의 x의 x승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걸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그래프와 같습니다. x가 커짐에 따라서 이 함수들이 쭉 커지는데 여기 빨간색이 x 팩토리얼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파란색이 2의 x승분의 x의 x승입니다. 그래서 거의 x가 커짐에 따라서 값들이 비슷한 값을 가지는 그러한 형태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함수가 어떤 식으로 빨리 증가하는가, x가 증가함에 따라 어떤 함수가 빨리 증가하느냐. 제일 빠른 것은 팩토리얼 함수고요. 그 다음에 지수 함수, 그 다음에 거듭제곱, 그 다음에 선형, 그 다음에 더 천천히 증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로그 함수입니다. 참고로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이번에는 감소율 한번 보겠습니다. decay, 어떤 함수가 더 빨리 0으로 감소하는가. 아까 우리가 봤던 거에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제일 빨리 감소하는 것은 이거죠. 아까 제일 빨리 증가하던 것이 분모에 가 있을 때, 자 이게 제일 빨리 감소할 것이고요. 제일 늦게 감소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종류에서는 x분의 1입니다. x분의 1. 왜냐하면 x가 가장 천천히 증가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거듭제곱이 분모에 가 있는 경우, 지수함수들이 분모로 가 있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함수들이 빨리 감소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장률 입장에서 slow to fast growth rate, 그러면 아주 천천히 증가하는 거로부터 빨리 증가하는 대로 순서를 쭉 적어보면요. 제일 늦게 성장하는 거, 제일 천천히 증가하는 게 뭐냐면 로그 함수예요. 자, 로그 함수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y 꼴 ln x라고 하면 이거의 기울기는 뭐예요? dy dx는 이게 x분의 1이죠. x가 크면 클수록 이 함수의 기울기가 작아지기 때문에 큰 수가 들어갈수록 이 기울기는 점점 기울기는 작아집니다. 그래서 아주 천천히 증가합니다. x가 커질 때 이 로그 함수는 아주 천천히 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powers of x, 뭐 선형이라든지 또는 거듭제곱, 그런 함수 같은 경우죠. 그 다음 exponential, 이거는 지수함수 y 꼴 2의 x승.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기울기가 dy dx는 이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자기 y하고 같죠? 그래서 y가 커지면, 함수값 자체가 커지면 기울기도 커지기 때문에 더 빨리 증가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x 팩토리얼, 그 다음에 x to the x 파워, 이건 x의 x승. 자, 그래서 x의 x승 같은 것들이 가장 빨리 증가한다는 거 아까 그림으로도 보였죠. 거의 수직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형태로 증가하는 거 우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함수들이 x가 커질 때 어떻게 커지느냐, x가 커질 때 또 어떻게 함수값은 작아지느냐 우리가 봤고요.
아주 큰 값에 대해서는 로그를 취하는 것이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로그 스케일에 대해서 한번 또 구체적으로 좀 더 알아보도록 합니다. 이 아이디어 오브 로그 스케일, 왜 로그 척도, 로그 스케일을 쓰느냐? 이것은요, 이 로그 스케일을 쓰게 되면 아주 작은 수하고 매우 작은 수하고 매우 큰 수를 한 그래프의 합리적인 방법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다 보면 어떤 신호들이 아주 작은 10의 마이너스 3승, 10의 마이너스 8승 뭐 이런 신호로부터 시작해서 10의 뭐 제곱이라든 10의 3승이라든 이런 신호까지 어떤 신호가 인풋에 따라서 그런 큰 범위의 값을 가지는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 그럴 때 여러분들 이것을 그냥 선형 함수로 선형 스케일로 그리게 되면 아주 큰 수는 Y축에 너무 위쪽에 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아주 작은 값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0으로 보이겠죠. 구분이 잘 안 돼요. 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로그 스케일을 쓰게 되면 구분을 잘 할 수가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먼저 y 꼴 로그 x에 대해서 우리가 로그 척도로 그리게 되면 x가 100분의 1, 10분의 1, 1, 10, 100 이런 등이요. 균등하게 분할이 되어서 보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밑에 로그 스케일로 x를 표시했습니다. 자, 로그 스케일로 이제 x를 표시한 그림을 한번 보면 밑에 x 돼 있고요. 자, 이건 이제 이 축이 x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자, 이것을 로그 스케일로 한번 그렸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x가 1일 때 로그 스케일로 그렸을 때 우리가 그 점을 여기라고 한번 합시다. 자, 여기 10의 0승은 이게 얼마입니까? 이거는 1이죠. 그죠? 자, 이 지점을 우리가 1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10을 나타내고 싶어요. 10을 나타내고 싶으면 로그 스케일로는 어떻게 되냐면 10은 자, 이게 10이죠. 10의 1승이죠. 이게 10입니다. 자, 그러면 그 스케일을 한 이 정도로 찍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100은 어떻게 됩니까? 100은 로그 스케일로 그리면 여기가 1이고 우리가 10을 이 정도 떨어지게 그렸으면 100은 자, 이 거리하고 똑같은 간격으로 떨어지게끔 여기에 그릴 수가 있어요. 이게 100입니다. x 100을 로그 스케일에다 그린 거예요. 자, 1000은 어떻게 되냐? 마찬가지로 동일한 간격만큼 떨어졌을 때 여기 그리면 이게 x를 1000인 x를 로그 스케일로 그린 겁니다. 자, 이렇게 값이 커질 때는 이렇게 되고요. 여기가 이제 1이었다고 치면 우리가 10의 마이너스 1승 즉 10분의 1을 그리고 싶으면 1에서 10까지 그 구간과 동일하게 이 왼쪽으로 그려주면 돼요. 그럼 여기가 10분의 1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또 만약에 100분의 1을 나타내고 싶다. 그러면 동일한 구간만큼 왼쪽으로 해서 이 지점을 찍어주면 됩니다. 이게 바로 100분의 1입니다. 1000은요. 마찬가지로 동일한 길이만큼 왼쪽으로 이동해서 이 부분을 찍어주면 돼요. 이게 바로 1000분의 1이 됩니다. 이게 이제 x를 어떤 값이 주어졌을 때 이거를 로그 스케일의 척도로 그린 겁니다. 로그 스케일, 로그 척도로 그린 거 이렇게 되겠어요. 그럼 뭐냐면 우리가 로그 척도를 그리게 되면 x 이꼴 100분의 1, 10분의 1, 1, 10, 100 등이 균등하게 분할이 되고요. 균등하게 분할이 돼서 그려지게 되고 이때 0은 이 로그 스케일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0은 이 지점에 없어요. 자, 0을 찾아봅시다. 0은 어느 쪽으로 가야 됩니까? 이게 1000분의 1, 만분의 1, 1000만분의 1 쭉 가기 때문에 왼쪽으로 쭉 가지만 0은 표시될 수 없어요. 여기에 로그 스케일에서 0은 표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 왼쪽으로 가게 되면 아주 작은 수를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아주 큰 수를
그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로그 스케일은 이렇게 설명했고, 어떤 x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로그 x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로그 x 값을 그려보면, 자, y를 로그 x라고 했으니까 x를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로그 1은 얼마예요? 0이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이 값이 0입니다. 로그 x는 여기가 로그 1이 되고 이게 값이 0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로그 10은 어떻게 됩니까? 로그 10. 로그 10은 밑을 10으로 했을 때 10이 지수를 얼마를 가지냐죠? 그건 뭐예요? 1이죠. 그래서 로그 10은 1이 되고요. 값 1을 가집니다. 이렇게 가지고요. 그 다음에 로그 100은 어떻게 됩니까? 10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거는 2가 되고 이 값이 됩니다. 그래서 로그 x로 넣으면 이게 3, 4 되고요. 그 다음에 로그 10분의 1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로그 10의 마이너스 1승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점입니다.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2승 로그 10의 마이너스 2승 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로그 x 값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이렇게 가집니다. 어떻게 x가 10의 마이너스 3승, 10의 마이너스 2승, 10의 마이너스 1승, 10의 0승 이렇게 될 때 로그 x 값은 여기 나온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는 0, 1, 2, 3, 4 이런 식으로 가지게 됩니다. 자, 로그 스케일의 그래프에서 0과 1의 중간점을 생각해 봅시다. 자, 로그 스케일의 그래프에서 0과 1의 중간점. 자, 여기 0과 1의 중간점. 자, 여기 이 점과 이 점 중간에 있는 이 점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자, 여기가 가장 중앙이라고 생각되는 자, 이 점을 선택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요, 그 점은 자, 밑에서 보면 1과 10이니까 여기 중간 정도 되면은 뭐 한 5.5 정도 되겠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요거는요 1과 10의 중간점이 아니고 이 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 보세요. 10의 0승에서 10의 1승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중간점을 찍었다는 것은 0과 1의 중간이에요. 지수의 중간이에요. 그럼 뭐냐면 0과 1의 중간인 2분의 1인데 10의 2분의 1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0과 1의 중간점은 10의 2분의 1승을 나타내요. 그러면 10의 2분의 1승은 뭐냐면 루트 10이고 그걸 계산해보면 3.16 얼마 정도의 값을 가진다는 거죠. 로그 스케일을 보면 자, 여기가 지금 10의 0승 1을 나타내고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자,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 여기 나오는 10의 1승에서 10의 제곱.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이제 로그 x가 1이니까 여기는 이제 x로 값으로 치면 10이죠. 그럼 요 점은 어떻게 되냐면 요 점은 요거는 20점이에요. 20. 그 다음에 요 점은 어떻게 되냐면 30이에요. 40, 50, 60, 70, 80, 90, 100. 그래서 10의 제곱 이 점은 100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로그 스케일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그 스케일로 되어 있을 때 중간에 이렇게 작은 값으로 되어 있는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나타낼 때 이게 어떤 값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자면 이 값은 얼마겠어요? 그러면 자, 여기가 얼마였어요? 10의 3승, x가 10의 3승이고 로그 x는 3이니까 요 점은 어떻게 되냐면 1000 다음에 나오는 건 뭡니까? 여기는 2000이 되는 거죠. 2000을 의미하는 거고 3000을 의미하는 거고 4000, 5000, 6000, 7000, 8000, 9000 해서 10,000 이렇게 여러분들이 로그 스케일 값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나오는 1과 10 중간에 가장 그냥 이 길이의 중간에 되는 지점은 그게 10의
2분의 1승을 나타내는 점이다. 그래서 3.16을 나타내는 점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되고요. 아까 설명한 것처럼 로그 스케일에서는 x가 표시가 안 됩니다. 아무리 10의 마이너스 뭐 100승, 10의 마이너스 1000승 가도 0은 표시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로그 스케일에서는 아주 작은 수와 아주 큰 수를 합리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y를요, y 걸 로그 2의 x로 나타낸다고 하면 우리가 이거를 x로 쭉 표시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2의 거듭제곱, 즉 2의 거듭제곱,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그 다음에 뭐예요? 2의 마이너스 1승, 2의 마이너스 2승, 2의 3승, 이러한 값들이, 즉 1, 2, 4, 8, 2분의 1, 4분의 1 이러한 값들이 어떻게 되냐면 균등하게 분할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값들을 나타내는 게 로그 스케일에서는 요 각각의 사이의 거리가 균등하게 그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주기 바라겠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로그 척도, 로그 스케일을 왜 쓰게 되느냐, 매우 큰 수하고 매우 작은 수를 한 번에 나타낼 수 있다, 그게 장점이 있다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은요, 로그 그래프의 활용이에요. 그럼 우리가 로그를 배웠는데 이 로그 그래프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가 한 두 가지 정도 설명을 할 텐데요. 자, 먼저 여기 나오는 어떤 밑에 그래프를 한번 봅시다. 자, 이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그래프가 나타내는 것은 y는 2 곱하기 x의 1.7승이라는 그래프를 나타냅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험을 했다고 쳐요. 실험을 했는데 여기 나오는 x에 따라서 실험을 한 값이 x가 1일 때 빨간 점, x가 2일 때 2점, x가 3일 때 2점. 그래서 쭉 x가 1에서부터 10까지 쭉 실험을 여러분 진행했더니 이러한 빨간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빨간 점을 이렇게 이어봤더니 이러한 파란색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선이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는 자 10번 실험을 했기 때문에 이 결과로부터 x가 3, 4가 아닌 이 중간에 있는 점, 그죠? 또는 뭐 9하고 10 사이에 있는 어떤 점, 자 또는 10보다 더 큰 어떤 x가 더 커졌을 때 어떤 값을 가지는지 그러한 실험 값들을 우리가 예측하기를 원합니다. 이 실험했던 이 x가 1부터 10까지의 점, 2점, 이러한 점들 이외의 점에서, 자 그러려면 이 그래프가 나타내는 이 y라는 이 그래프가 y of x가 이게 어떤 x라고 치면 x의 함수로 나타낸다고 하면 이게 어떤 건지 알고 싶어요. y가. 자 그런데 지금 이 곡선이 지금 보면 선형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y는 어떤 상수 곱하기 x 스타일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고, 이게 보니까 x가 커짐에 따라서 조금 더 위쪽으로 빨리 증가하기 때문에 약간 x의 어떤 거듭제곱 형태라는 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지수가 즉 y 꼴 ax n승에서 n이 무슨 값인지는 사실은 우리가 알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게 정확하게 어떤 값을 가지는지를 알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을 그래프를 x와 그리고 y 꼴 a의 x n승으로 그렸을 때는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로그 그래프를 쓰게 되면 여기에 나오는 x의 n승의 n이 어떤 값을 가지는지 쉽게 알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예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x가 1에서부터 10까지 이렇게 있을 때 y 꼴 a의 x n승입니다. a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2라고 했고요. n을 1.7승을 그렸을 때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 n이 1.7이 될지 또는 이 그래프는 이제 1.7에 대한 내용이긴 한데 만약에 이게 1.6 또는 1.5, 1.8 이런 값이 나왔을 때 이 n을 어떻게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는가, 그것들 한번 해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래프가 일단
이렇게 서정적이 아니기 때문에 거듭제곱 형태로 나타난다고 하면 우리가 이 y 함수를 뭐라고 가정하냐면 y는 이거를 a x의 n으로 우리가 가정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찾아야 됩니까? 이 a 값을 찾아야 되고 이 n 값을 찾아내면 되죠. 자, 그 값들을 어떻게 이제 찾아내는가? 그냥 x 스케일로 그렸을 때는 이렇게 이 포물선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이 n을 값을 알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면 자, y 꼴 ax의 n승을 양변을 로그를 취합니다. 밑이 10인 로그를 취하게 돼요. 자, 그러면 자, 이거 로그 취하면 로그 y가 되고요. 자, 오른쪽 다 로그 취합니다. 그러면 로그 a 곱하기 x의 n승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로그 x 곱하기 y는 로그 x 더하기 로그 y라는 거 우리가 이미 로그 함수할 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로그 a 더하기 로그 x의 n승입니다. 자, 그런데 이미 그것도 알고 있죠, 여러분들. 로그 x의 n승은 n 로그 x라는 거 이미 여러분한테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거 정리하면 로그 y는 로그 a 더하기 n 곱하기 로그 x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그릴 때 이처럼 x와 y로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요. 자, 여기 나오는 것처럼 로그 x를 우리가 어떤 대문자 x라고 치환을 하고요. 여기 나온 로그 y를 우리가 대문자 y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 y는 자, 요거를 정리해보면 이거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y는 로그 a 더하기 n 곱하기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여기 나오는 이 x축을 우리가 그냥 x라고 하지 않고 로그 x로 두고요. 그 다음에 y축을 그냥 y로 두지 않고 로그 y로 둡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를 대문자 x라고 했고요. 자,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이걸 대문자 y라고 했죠. 그러면 대문자 y하고 대문자 x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자, 대문자 y는 어떻게 됩니까? 이 대문자 x가 0일 때 어떤 값을 가져요? 로그 a라는 y 절편을 가지죠. 그래서 이 점이 로그 a가 되고요. 그 다음에 대문자 y하고 여기 대문자 x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y는 로그 a 더하기 n 곱하기 x죠. 즉 뭐예요?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것이고 대문자 y는 x에 대해서 기울기가 n인 즉 우리가 x에 대해서 x하고 y로 그리지 않고 로그 x 로그 y 즉 대문자 x하고 대문자 y로 그리게 되면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더 이상 이 곡선이 아니라 여기는 이제 1 증가할 때 대문자 x가 1 증가할 때 대문자 y는 n 증가하는 이러한 직선의 방정식으로 나타나요. 자, 밑에 부분 한번 자 a가 2, n이 1.7일 때 x하고 y로 그리면 이렇게 곡선으로 나타냈는데요. 이거를 여기 나오는 것처럼 로그 x 이걸 대문자 x라고 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로그 y를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대문자 y라고 했죠. 자, 이 스케일로 이 척도로 그렸더니 어떻게 됩니까? 여기 나오는 그래프가 직선으로 나타나요. 자, 직선으로 나타나면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 대문자 x가 0에서부터 1까지 변할 때 기울기 y는 자, 기울기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높이 y는 이 점이 0.3입니다. 이 부분이 0.3이고요. 0.3에서 2까지 들어갔으니까 올라갔으니까 어떻게 돼요? 높이는 1.7. x가 1 증가할 때 대문자 x가 1 증가할 때 대문자 y는 1.7 증가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기울기 이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이게 1 갈 때 1.7 갔으니까 여기서 이게 바로 n이 1.7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어떤 데이터가 이렇게 있을 때 x하고 y 관계로서는 이게 이 지수로 n을 우리가 두었을 때 n을 어떤 값인지 잘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양변을 로그로 취하게 되니까 자 대문자 x를 로그 x 그 다음에 로그 y를 대문자 y라고 하게 되면 이제는 이 관계는 대문자 y하고 대문자 x는 바로 직선 관계에 있는 기울기를 n으로 하는 그러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n을 잘 결정할 수 없었던 것을 우리가 n은 1.7이다 바로 얻어낼 수 있는 그러한 편리한 어떤 결과로서 이 로그 그래프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Y 그래프는 직선의 그래프이기 때문에 여기서 대문자 X, 대문자 Y입니다. 이 그래프는 보는 것처럼 직선의 그래프이기 때문에 기울기 N을 쉽게 결정할 수 있다. 대문자 X가 1 증가할 때 대문자 Y는 1.7 증가했으니까 N은 1.7인 걸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Y 꼴 A의 X의 y 이퀄 a의 x의 n승의 경우 이때 n을 결정할 때 우리가 로그 그래프를 이용하면 쉽게 결정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한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케이스가 있고요. 또 유사하지만 조금 다른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거는 y 이퀄 b 곱하기 10의 cx승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봤더니 어떤 x하고 y하고의 관계가 아주 복잡해요. 어떤 b는 상수가 되겠고 10의 어떤 cx승 이러한 형태로 나타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c를 어떻게 결정한 건가? 이 c를 어떻게 쉽게 결정할 수 있을 건가? 그걸 한번 보자는 거죠. y 이퀄 b 곱하기 10의 cx이기 때문에 양변에 마찬가지로 로그를 취합니다. 그러면 왼쪽은 로그 y가 되고요. 오른쪽은 로그 b 곱하기 10의 cx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은 또 여기서 보면 로그 x 곱하기 y 형태이기 때문에 로그 x 더하기 로그 y로 바꿀 수가 있죠. 로그 b 나오고요. 그 다음엔 로그 10의 cx승입니다. 자, 밑을 10인 로그로 했기 때문에 요건 어떻게 돼요? 10의 cx승이라는 것은 여기에 로그를 취하게 되면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을 밑이 10인 것으로 나타냈을 때 지수가 어떻게 되냐 그걸 나타내는 거죠. 따라서 로그 10의 cx는 그냥 cx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면 아까 x하고 y 관계로 봤을 때는 이게 이러한 형태로 나타났는데 우리가 x와 여기 나온 x와 로그 y 관계로 보면은 어떻게 해요? 로그 y는 x에 대한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릴 때 x축은 그대로 x축을 그대로 쓰고요. y축은 우리가 로그 y로 하게 됩니다. 한쪽은 그냥 x 스케일, y쪽은 로그 스케일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로그 b는 x가 0일 때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가 됩니까? y 절편이 되고 이거는 로그 b 값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직선은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x가 1 갈 때 로그 y는 c만큼 증가하는 이런 기울기를 가지는 직선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그래프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세미 로그 스케일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x는 그냥 x의 스케일을 그대로 썼고요. y만 로그 스케일을 썼기 때문에 요거는 세미 로그 스케일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y 이퀄 b 곱하기 10의 cx승으로 주어지는 경우에는 이렇게 세미 로그 스케일을 이용하면 여기 나오는 c 쉽게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로그 그래프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로그 그래프의 활용으로 마지막 주제가 됩니다. 이 주제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미분을 계산할 때 평균 기울기라는 것을 이제 이용을 해서 거기서 델타 x를 제로로 갈 때 그것을 순간 기울기 우리가 미분으로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미분값 어떤 함수의 미분값 df dx 이걸 우리가 또 다른 말로는 뭐 f
프라임 x 이렇게 계산하죠. 이것은 사실 함수 f가 있을 때는 이 해석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걸 대부분 많은 경우 수치적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수치적 계산. 자, 이러한 수치적 계산을 할 때 평균 기울기와 유사한 형태로 된 유한차분법이라는 그러한 방법으로, 수치적 방법으로 이 그레디언트, 기울기, 슬롭을 계산합니다. 미분값을 계산합니다. 그러면 자, 이 유한차분법이라는 것들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수업에서 또 많이 배우게 될 텐데요. 이럴 때 로그 그래프를 우리가 활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델타 x에 따른 그 오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지금 그냥 여러분들이 편하게 그냥 들으시고 이런 식의 로그 그래프가 활용이 되는구나 정도로만 알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요거는 이제 대학원 수업에서도 이런 것들이 일부 나오곤 하는데 이번에 목표는 그냥 로그 그래프를 이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러한 그 어떤 x의 지수를 쉽게 결정할 수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설명을 하면요. 델타 x가 제로로 갈 때 우리가 델타 f, 델타 x, 즉 요게 기울기가 되죠. 요게 얼마나 빨리 실제 df, dx에 가까워질까? 요거를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실제 df, dx, 이게 실제 df, dx는 실제 미분값이죠. 요게 f 프라임 x가 됩니다. 자, 이 값인데 우리는 평균 기울기와 같은 유한차분법 델타 f 나누기 델타 x로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 f 프라임 x하고 델타 f 오버 델타 x 요거하고 차이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 값이 커지면 x의 증가량이 커지면 어떻게 해요? 평균 기울기하고 순간 기울기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델타 x가 제로로 가게 되면 이제 평균 기울기하고 순간 기울기는 이제 같아진다는 그러한 걸로 우리가 미분을 하기 때문에 요게 어떤 오차 에러는요 이러한 델타 x의 함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차는 델타 x의 어떤 n승으로 표현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미분값과 유한차분법으로 계산한 그 기울기의 차이, 그 오차를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a 곱하기 어떤 상수 곱하기 델타 x의 n승으로 이렇게 겁니다. 그래서 유한차분법의 오차는 요 델타 x의 함수가 되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거는 여기 n이 얼마인가를 알고 싶은 거죠. 앞에서 나왔던 경우하고 되게 비슷하죠. y 이퀄 뭐 a 곱하기 x의 n승에서 n을 결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은 실제로 이제 이걸 그래프를 그려봐야겠죠. 그려보면 어떻게 하냐면 델타 x를 바꿔가면서, 자, 델타 x 이걸 평균 기울기를 계산할 때 델타 x를 바꿔가면서 여러분들이 실제 미분값하고 여기 나오는 평균 기울기한 거하고 오차가 어떻게 되는지 계산을 해볼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평균 기울기를 계산할 때 델타 x를 미분값에 가까운 값으로 하기 위해서는 델타 x를 아주 작은 값으로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아마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델타 x는 작은, 그리고 오차도 작은, 이러한 x가 작은 영역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몰려져 있을 거예요. 그래프들이. 왜냐하면 델타 x는 작은 값으로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몰려져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봤을 때 과연 델타 x의 n승인데 n승이 얼마인지를 알아낼 방법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돼 있어서는 몰라요. 그래서 앞에서와 같이 양변에 로그를 한번 취해봅니다. 로그를 취해보면, 자, 우측은 오차입니다. 그래서 로그 2가 되고요. 자, 이거는 아까 했던 것처럼 똑같죠. 해보면 로그 2는 오른쪽은 로그의 a 곱하기 델타 x의 n승이 되는 거죠. 로그 어떤 두 개의 곱셈의 로그이기 때문에 이거는 로그 a 더하기 로그 델타 x의 n승이 되고요. 자, 그러면 적어보면 로그 2는 로그 a 그대로 오고,
로그 델타 x의 n승이기 때문에 n이 앞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건 뭘 의미합니까? 그냥 아까 델타 x하고 오차 2로 그렸을 때는 그래프에서 이 지수 n을 알아내기가 어려웠는데요. 양변에 로그를 취하게 되니까 이제는 x를, 자, 델타 x를 그냥 쓰지 않고 로그 x로 우리가 하게 되고 y축도 로그 2로 하게 되면 이게 뭐가 됩니까? 여기 나오는 이 점이 y절편이죠. 로그 a가 되는 것이고, 여기 나오는 이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로그 델타 x가 1만큼 갈 때 로그 2가 얼마만큼 가냐? 바로 n만큼 가는 이러한 직선의 기울기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유한차분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전방차분법, forward difference method가 있고, 그 다음 중앙차분법, central difference method가 있는데 어떻게 계산하냐면 우리가 그 기울기를 계산할 때, 미분값을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냐면 x를 기준으로 어떤 x를 기준으로 델타 x만큼 더 증가시킨 것과 그 x를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x의 증가량은 델타 x가 되는 것이고, 여기 나오는 델타 f는 어떻게 돼요? x에서 델타 x만큼 더 증가했을 때 이 두 함수의 차이, 그래서 f x 더하기 델타 x 빼기 fx,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x보다 이 전방에 있는, 여기 있는 x보다 전방에 있는 얼마만큼 전방? 델타 x만큼 있는 이 관계에서 유한차분법을 계산한 거 가지고 전방차분법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이 경우에는요, 이렇게 계산을 하는 전방차분법에서는 우리가 오차를 분석을 해보면, 자, 오차 분석하는 것은 테일러 시리즈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식을 정리하면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테일러 시리즈는 우리가 나중에 배우는 거라서 결과만, 오늘 이 시간에는 결과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방차분법에서는 정리를 해보면 n이 1 정도가 나옵니다. 따라서 어떻게 되냐면 오차라는 것이요, 이 유한차분법의 오차가 우리가 사용하는 x의 증가량 델타 x와 거의 엇비슷하게 오차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델타 x를 여러분들이 10배를 줄이면 10분의 1로 가져가면 오차가 10분의 1로 주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 자, 중앙차분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x가 있으면요, 이쪽으로 델타 x만큼, 또 반대쪽으로 여기가 x가 되고 여기가 델타 x만큼 이렇게 있을 때 전방차분법은 이 x하고 x에서 델타 x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기울기를 계산하는 것이고요. 중앙차분법이라는 것은 x를 기준으로 델타 x 증가한 부분과 델타 x 감소한 요 두 지점에 대해서, 이 점과 이 지점에 대해서 기울기를 계산하는 게 중앙차분법입니다. 그래서 델타 f 오버 델타 x가 어떻게 되냐면, 자, 이 지점에 대한 함수값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f x 더하기 델타 x 빼기, 자, 이 점은 f x 마이너스 델타 x가 되죠. 그리고 x의 증가량은 어떻게 돼요? x 기준으로 델타 x니까 2 델타 x가 되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걸 우리가 중앙차분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앙차분법은요, 전방차분법보다 계산 양이 더 많아요. 뭐냐면 여기서는 여기 나오는 fx 플러스 델타 x 한 번만 계산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fx 더하기 델타 x 계산해야 되고요. 또 fx 마이너스 델타 x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미분값을 계산하는데 함수를 계산하는 것이 한 번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산량이 더 많은 반면, 여기에 나오는 중앙차분법으로 계산한 이 기울기는요, 미분값은 어떻게 되냐면 오차가 이 델타 x의 제곱에 비례하는 그런 오차가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아까는 내가 지금 현재 있는 델타 x에서 10분의 1을 줄이면 오차가 10분의 1로 주는데요, 이거는 델타 x의 제곱이기 때문에, 제곱의 오차가 비례하기 때문에 만약에 델타 x를 10분의 1로 줄이게 되면 오차는 100분의 1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동일한 델타 x의 경우에
중앙 차분법으로 계산한 기울기가 전방 차분법으로 계산한 기울기보다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치적으로 계산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조금 더 정확한 기울기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중앙 차분법을 써야 되고, 중앙 차분법은 여기 나오는 오차가 a 곱하기 델타 x의 제곱으로 비례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로그 그래프의 활용입니다. 앞에서 나왔던 케이스하고 똑같은데 이게 이러한 유한차분법의 오차 분석에까지 사용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함수의 어떤 그로스 레이트, 증가율, 그리고 로그 그래프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로그 스케일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하면서 중요한 게 뭐예요? 로그 스케일로 쓰게 되면 만약에 밑을 10인 로그를 쓰게 되면 1, 10, 100, 1000 이런 것들이 간격이 동일한 간격을 가진다는 것이고, 그 다음 밑이 2인 로그를 쓰게 되면 1, 2, 4, 8 이런 식의 값들이 그 로그 스케일에서는 동일한 간격을 가진다. 기억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로그 그래프의 활용, 그냥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는 관계식을 얻기가 힘든데 양변에 우리가 로그를 취하게 되면 어떤 직선의 방정식을 관계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파라미터 값을 우리가 쉽게 결정할 수 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